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있으면서 팬데믹이 창궐한 이래로 지금 S&P 500 지수가 100%가 올라버렸다. 그런 얘기가 막 이렇게 돌면서 또다시 테이퍼링 얘기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찬물이 끼얹어져가지고 지금 뭐 하락세로 돌아선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경안 예산에 관한 일정을 살펴보면 대강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저는 제공할 뿐이지 마지막 판단은 항상, 마지막의 퍼즐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오늘이 18일 날인데 잭슨홀 미팅이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외신 뉴스와 국내 뉴스를 쭉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의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것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되게 많고, 사실은 9월달 FOMC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될 거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제 필두로 해서 말씀드리고, XRP에 관해서 돈 알트라는 분, 여러분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영어로 돈 알트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그분이 있을 거였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유명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뭐 지난 5, 6년간 계속 그 분을 봐왔었던 사람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역핸드숄더 패턴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XRP가 조금 빠졌다, 이거를 보지 마시고 그냥 역헤드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찔끔 떨어졌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사람이 돈 알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XRP가 지금 떨어졌긴 하지만 만약에 XRP가 5달러가 될 수도 있고 0으로도 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는 XRP 가격이 1달러다. 자, 1달러인데 0에 가깝냐 아니면 5달러에 가깝냐. 그래서 나는 불장을 외친다. 상승할 거다. XRP가 결국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신빙성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FOMC 일정하고 그 미국 뭐 인프라 법안하고 뭐 추경 예산 편성안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래서 다 합하면 4조 5천억 달러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하나로 따졌을 때 이게 엄청난 돈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4만 7천 달러.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 달이, 그리고 다음 달이 4만 3천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10월달, 11월, 12월. 그래서 6만 3천, 9만 8천, 13만 5천 달러. 이분이 이제 플랜 B에서 주장하는 요거를 가만히 보시고, 제가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짜맞춰 보시면, 아, 대충 흐름이 이렇게 가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번 달은 요 정도, 뭐 다음 달에는 그냥 소강 상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저껜가 아마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연준이 11월 테이퍼링 시작 내년 중반 종료 검토,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S&P 500 지수가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이르면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실제로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죠. 커졌다. 할 수도 있다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서가 붙어요. 이건 오늘 새벽에 캡처한 거예요. 브레이킹 마켓 뉴스에서. 그러니까 FED 의원이죠. 자, 여기 보면 로젠그런.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테이퍼링에 관해서, 자, 테이퍼링에 관한 프로그램을 9월 달에 이제 뭐 실시할 수도 있는데, 단서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또 다른, 그러니까 견고한 어떤 그 노동시장 마켓의 보고서가 나온다면인 어떤 이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에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지금같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하락을 해야 자 테이퍼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가 있다. 자 9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서죠. 예,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개중엔 아마 계실 거예요. 1조 달러 인프라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합의 4조 5천억 달러예요. 하나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4천조 원 정도 될 거예요. 3조 5천억 달러만 해도. 근데 이게 결의안 통과됐다. 바이든 표 정책 추진 청신호.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이게 결의안 통과됐는데 왜 주식시장은 이렇고 가상자산 시장은 돈이 풀린다는데 왜 안 올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상원에서 통과된 거예요. 상원에서 통과된 거지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넘어가야지 이게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나오죠.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되지만 두 법안이 하원까지 모두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시점은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9월 이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사에는 자 그러면 여기죠. 9월 이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달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공포를 몰아넣고 요때쯤 10월달 어느 언저리에 요 법안이 통과되는 거를 급작스럽게 내놓으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막 펌핑시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됐던 가상자산 시장이 됐건.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요 날짜가 되게 중요한데 9월 23일 날이 9월 23일 3시가 연방준비 회의가 있는 데거든요. 다음 추후 테이퍼링과 금리에 관해서 결정하는 시점 8월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지만 거기서 금리 결정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9월 23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저께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베스팅닷컴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돈을 막 뿌리는 이 집을 여기다 이제 얹어놨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디지털 머니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시거든요. 왜 말바꾸기를 계속 하실까요? 제롬 파월 그것도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 가장 큰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디지털 머니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코인들은 과연 뭘까요? 그거는 디지털 그냥 자산일 뿐일까요? 그걸로 결제를 하면 그게 커런시예요.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디지털 머니가 더 중요해졌다. 뭐 이게 CBDC를 칭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말을 바꿔서 CBDC라고 칭한다면 이것도 또한 현재 통화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FED 카시카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리스크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결시켜서 노동시장, 실업률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답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에. 그래서 카시카리가 이제 또 한마디 말을 던지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까 또 다른 연준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그 노동 마켓이 상승한다면 그 시점을 타이밍으로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 하죠. 요 문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 근데 8월달 기록이 8월달 보고서가 9월에 아마 FOMC로 들어갈 거예요. 9월달에 이제 그 기록이 들어가서 금리가 이제 9월달에 결정이 될 텐데 8월 중반까지 휴가철이에요. 전 세계는 8월 중반까지 휴가철이에요. 휴가철로 인해서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어요. 8월달 어느 순간까지 넘어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실업률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에서 과연 9월달에 금리나 테이퍼링에 관해서 뭐라고 발표를 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3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인프라 법안만 1조 달러 되는
추경 예산안 편성, 그 왜 여태까지 역대급에 없었던 추경 예산안 편성이 있는데,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하고, 자, 추경 예산 편성한다는 얘기하고 너무나도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내년 어느 시점 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그냥 일반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연준 의원이 얘기한 거랑 이렇게 짜맞춰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각자 이제 결론 도출하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죠. 소비자 뭐 판매자 지수, 그게 뭐 생각보다 되게 저조하게 나왔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빠지면서 지금 달러 쪽으로 많이 몰려가가지고 달러가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주식시장 뭐 가상자산 시장은 하반기 들어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7년간의 하락 중에 지금 중간 부분에서 약반등하고 있는 시점이지,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확 뚫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올 하반기에 4조 5천억 달러의 돈이 풀려나가면 달러 인덱스는 또다시 하락의 기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산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난 30일 동안 그냥 그래요. 되게 많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7일 동안으로 봐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에요. 7일 걸로 보면 8월 14일 무렵보다 지금 현재 사람들 관심도가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떨어지니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오늘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일 떨어지면 뭐 싫어하고 이러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게 피곤해가지고 오래 못 버티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 가격을 차라리 자주자주 안 보는 게 나아요. 내가 트레이딩을 계속 상주에서 24시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아마 될 거예요. 개인 분들한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을 하니까 가격을 잠깐 체크를 하지 가격을 잘 안 봐요. 그냥 호재거리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쯤에 있구나. 그리고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을 어느 시점에 하는구나. 예산안 편성은 어느 시점에 해서 돈이 언제쯤 풀리겠구나. 이게 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저한테 지도가 되는 거지. 매일매일 뭐 가격이 오늘 뭐 얼마 올랐네, 비트코인이 얼마 뭐 몇백이 올랐네, 몇백 오르면 그거 파나요? 사람마다 이제 관점은 틀리니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